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화이트 아일랜드의 화산 폭발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6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2명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중상자가 많아 아직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종된 두 사람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작업은 섬 주위 수중 탐사 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6명인데 이들 가운데는 80% 이상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 관광객은 유독가스에 노출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일주일째인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11분에는 전국적으로 이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분간의 묵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수색 작업에서 수습한 시신은 호주 멜번 출신 크리스탈 브로윗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브로윗 양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 다이버팀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화이트 아일랜드 주위 오염된 바닷속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 문제를 놓고 정부의 규정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워크세이프 측은 이번 화산 폭발과 관련해 앞으로 화이트 아일랜드 관광을 계속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 26명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들 중 10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는 태평양 섬나라의 홍역 예방을 위해서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에 $1,000,00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사모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뉴질랜드의 기부금이 이 지역 홍역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외무장관은 홍역 예방접종이 질병 치료와 응급조치를 위해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부금은 5살까지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1,000,000의 기부금은 피지의 예방접종에 $200,000 그리고 통화와 사모아의 예방접종약 구입과 경제적인 지원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 빅토리아주를 비롯해 100살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전국에서 100살 이상 노인 인구는 4,82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3,623명보다 1,2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뉴 사우스웨일스는 100살 이상 노인이 1,463명으로 빅토리아주의 1,432명보다 약간 많습니다. 한편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100살 이상 노인이 5명으로 지난 2013년보다 3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주인들의 100살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났으나 특히 빅토리아주는 47%, 수도 캔버라는 42%나 100살 이상 노인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 100살 이상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는 등 사상 최고의 더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서쪽 퍼스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열기가 전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주 남부지방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섭씨 5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사상 최고 기온은 지난 2013년 1월 40.3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동물 벽화가 4만 4천 년 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벽화는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가 활과 로프를 이용해 물소를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 벽화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호주 브리즈번의 그리피스 대학 고고학자들이 발간하는 잡지 네이처 저널에 실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의 고고학자인 애덤 브롬은 이 그림을 처음 본 것은 2년 전이었다고 말하고 작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그림은 7만 3천 년 전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에어버스를 최장거리 항로에 투입함으로써 보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시드니, 런던 직항로에 A350기를 투입했는데 이는 세계 최장 항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퀀타스는 내년 3월까지 A350기를 이 항로에 계속 투입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퀀타스가 에어버스를 투입한 것은 보잉 737기가 두 번에 걸쳐 사고를 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퀀타스는 세계 최장거리 항로를 테스트하기 위한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항공기 제작사에 17,000km 이상, 2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을 누르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이 브렉시트를 정리하고 다음 달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와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은 43.6%의 지지를 얻어 364석, 노동당 32.2%로 203석, 자유민주당 11.6%, 스코티시 내셔널스 3.9% 등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당은 1987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편 노동당은 1935년 총선 이후 가장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시드니 일대를 뒤덮고 있는 연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일대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 뉴 사우스웨일스주의 북부 지역과 남부, 서부 지역에서는 계속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 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시민들에게 피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알렸습니다. 대기화학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도 연기를 흡입할 경우 만성질환과 암, 그리고 신경계통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록 실내 공기라도 환기 시설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작업은 짧은 시간 동안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 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시드니 서쪽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한 맞불 작전으로 20채의 주택이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김치가 내년에는 세계적인 음식이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예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내년에 유행할 트렌드로 유연한 사람들, 우유 목욕, 그리고 뒤로 움직이기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페이스북의 2020년 토픽과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이는 전 세계 13개국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김치가 나온 것은 호주 사람들이 많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좋아하고 양이나 염소 재질로 만든 발효식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중국의 농산품 구입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1단계 합의에 달해 미국 정부는 13일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미 발동한 관세 일부를 인하하고 조만간 발동 예정이었던 중국제 스마트폰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15일 미국산 목재와 직물 등 3,361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가 전하는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대외용 방송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외세에 구걸하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시킨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인데 남북 관계를 미북 관계 하위 개념으로 두려는 의도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15일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외세 의존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멍텅구리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조선의 현 당국자라고 낮춰 부르면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구걸하고 다녔지만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면담 때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한 발언을 구걸로, 지난 7일 미한 정상간 전화통화는 쑥덕 공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하위 구조로 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을 편들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 민족끼리에 협력해라 하는 취지에서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비난한 건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이며 미북 협상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외교적 짜증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의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욕을 안 했겠죠. 지난번 왕이 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났거든요. 그게 사실은 불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은 나서지 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엔 우리 정부하고 어떤 실제적인 경협이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모르지만은 그 협상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나서지 말라는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앞서 대외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미국의 발목이 묶인 한국 정부가 남북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철면피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실장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한국 정부의 운신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2주일 동안은 연말연시 휴가로 오세아니아 뉴스를 쉽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